안녕하십니까. 심내라병원 병원장 황진호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내시경의 적응증 및 효과 이건데 롱텀 스터디 같이 되어 있는 연구는 현재 부족한 상태이고, 제가 이제 로컬에서 내시경만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우리 정형외과 의사들이 트레이닝 받았을 때 배웠던 그런 컨셉하고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치료를 해야 되는 걸 저희가 알았고, 그러한 내시경적 치료를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시경이라고 하는 거는 극단적으로 다른 치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이제 뭐 척추에다 내시경 하면 뭐랑 다르나 생각하시면 이런 비슷하신 거예요. 저도 제가 레지던트 때 지금 계시는 문준규 교수님한테 어깨를 배울 때 어깨를 가지고 로테이터 커프를 미니 오픈으로 하느냐 아스로를 하냐 가지고 그때 한참 싸웠거든요. 그렇지만 현재는 다 아스로를 하지 미니 오픈을 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척추에 있는 내시경 수술에서는 현미경이라는 존재, 그 다음에 오픈하는 거, 그 다음에 내시경이 공존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세월이 지나가면은 내시경적 치료로 다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과연 내시경적 치료냐?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그거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너무 잘 보인다. 슈퍼비전 있다는 거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 등에 가해지는 머슬 데미지가 극도로 적다. 그렇기 때문에 올드 에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이런 세 가지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면서 내시경에 대한 적응증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적응증과는 저는 다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제가 치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저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게 이제 나이입니다. 나이. 보통은 이제 한 50 넘으면은 퇴행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쪽으로 어디를 적응증으로 할 수 있냐? 협착증. 이렇게 영어로 하니까 저희가 이제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오늘의 주제니까 내시경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은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은 분류해서 씁니다. 해부학적으로. LCS죠. 중심간 척착증. 그 다음이 이제 라타랄 리세스 스테노시스. 그 다음에가 이제 포라미날 스테노시스. 이렇게 저희는 세분화서 내시경 쪽으로 다 분류해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해부학적으로 분류는 이렇습니다. 통상 저희가 배울 때 정형외과적에서 그러죠. 이거 다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디컴 해가지고 나사받고 퓨전하고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상반되는 컨셉이 이렇게 내려보면은 유압술인 퓨전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퓨전한다. 저희 다 이렇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시경에서는 이 퓨전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시경은 퓨전 리스 서저리죠. 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근육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뼈만 치니까는 척추의 스트럭처럴 인테그리티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시키는 수술이다 보니까는 퓨전 리스 서저리가 되는 거죠. 기본적인 컨셉이. 해부학적인 구조로 협착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제 변명이 되지만은 저희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분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생겼냐는 거죠. 퓨어한 스파이널 스테노시스가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시스시스가 있는 거죠. 동반한. 그러니까 전방전이증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라이시스가 있는 거죠. 위드 라이시스. 분리증.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다 따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올드 컨셉으로 치면은 아니 리세시스가 있으면서 스테노시스가 있으면 이제 대부분은 일로 가겠죠. 퓨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척추는 스트럭처럴 인테그리티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거 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스타트를 하는 거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어떻게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가 이제 내시경 척추의 적응증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이제 기준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데 65세 이 나이를 조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 존이 아시겠지만 저 레지던트 때만 해도 65세 하면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수술하지 않는다를 원칙으로 했죠. 나이 많은데 무슨 수술하세요?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요즘 이제 평균 수명, 라이프 익스펜던시가 너무 높으니까 65세가 올드 에이지는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올드 에이지를 65세에다가 제가 줄친 이유는 이 기점으로 여기로 갈수록 이제
근감소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여자가 많이 생기죠. 또 여자가 더 오래 살다 보니까 이때부터 근감소증에 의해서 협착증하고 이제 굉장히 근육통을 동반을 많이 하는 현상이 생기죠. 요 나이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50대부터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은 요 나이대 환자가 어떠한 협착증을 갖고 있더라도 저는 기본적인 컨셉은 여기 시점에서 스타트하는 컨셉은 시술을 주토합니다. 보통 뉴로플라스티의 효과가 제가 생각하기에 협착증에 적용해 보면은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젊었을 때 하면 효과가 좋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이제 감소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협착증에 오래 노출이 되면은 이제 신경도 많이 안 좋고, 그다음에 근육량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싱싱하지 않은 신경에다가 시술을 해버리면 효과가 감소되는 성향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거는 다 이 나이 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패솔로지를 갖더라도 다 이 나이 때는 내시경적 수술을 한다는 거를 적응증입니다. 이거. 자, 그렇게 되면은 퓨전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제 기준으로 이런 현상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 그래프는 ASD 그래프입니다. 인접관절 증후군이죠. 예를 들어서 60세 때 퓨전을 했다. 그럼 제가 보기에 이 존을 거치게 되는데 1번 존을 거치는데 100% 생깁니다. 다시 이런 거를 가지고 퓨전을 하게 되면 인접관절 증후군이 여기 100%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환자가 4번, 5번을 퓨전하시게 되면 인접관절을 하니까 3, 4번은 100% 생기는 거죠. ASD, 인접관절 증후군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3, 4번을 수술하게 되면은 근육량도 떨어지는 시기이고, 이거 해버리면은 이제 그 다음 ASD는 거의 5년 안에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존이죠. 그러면은 환자가 3, 4번 퓨전했는데 이제 2, 3번 또 해야 되죠.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점으로 근육량이 떨어지는 기점으로 엄청나게 급격하게 ASD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퓨전을 안 하고 엔도스코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가 돼서 70이나 80에 가까워졌는데 박았던 나사를 다시 뽑고 한 레벨 위에 해서 또다시 퓨전을 하라. 그럼 이제부터 환자가 포기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80인데 이걸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포기 현상이 생깁니다. 저는 이제 이 존부터 이렇게 생기는 이 존부터 이 존, ASD가 생기는 이 나이대까지 이 나이대까지를 뭐라고 부르자면 이제 이아트로제닉 데인저 존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아트로제닉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생긴 거죠. 의사가 퓨전을 함으로써 시간이 지나서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존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로컬에서 보면.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한 레벨하고 또 오고 또 올리기 때문에 이 존을 이제 롱 퓨전 존이죠. 또는 도미노 퓨전 존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계속 큰 수술을 해가는 이 존. 엔도스코프로 수술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인디케이션은 제 생각은 현재로는 ASD를 블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럭처럴 인테그리티를 보존한 상태에서 하나 퓨전하고 이때 엔도스코픽 서저리를 들어가면은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패하더라도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도 또 나사기 때문에 굉장히 해볼 만한 수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존이 되게 안 좋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이 지역부터 해서 퓨전을 하게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꼬부랑 할머니 병이 생기니까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건너오시면은 여기까지 이제 퓨전을 하는 환자가 오면은 L5부터 L2까지 예를 들어서 퓨전을 해버렸다. 근데 ASD가 온 거죠. 어디에? L1, 2에. 이 환자는 완전히 다른 패솔로지를 가시게 못 걸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코누스 메둘라리스가 눌리기 시작하면서 보통은 2, 3서부터 시작하기도 하는데 완전히 못 걷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생겼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급격히 증가하는 게 하나 더 있죠. 여기서 이렇게 급격히 더 증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내과적 질환이 증가합니다. 거의 이때쯤 오시면 아시겠지만 뇌졸중, 당뇨, 심혈관 질환 이런 걸 가지고 왔는데 롱퓨전을 해서 코누스 메둘러리스가 맛이 가서 환자가 걷지를 못하는데 대학병원이나 뭐 어디 갔는데 다 뽑아내고 익스텐션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환자가 돌아가시는데 해야 되냐, 이 문제에 휩싸여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엔도스코픽 서저리가 적응증이 좋다. 엔도스코픽 서저리의 수술이 되게 좋다. 또 하나는 이제 시술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시술은 이렇게 급격히 떨어져서 여기쯤에서 이렇게 베이스를 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시술의 효과가 이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다시 시술은 상한가를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때 아픈 것이 진짜 척추에 의한 병인지 아니면은 이제 근육통에 의한 건지 애매할 때가 있는데, 그때 시술의 효과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많이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제일 나이 많은 개 수술한 곳이 이제 91세 할아버지 수술한 적이 있죠. 내과 문제, 스텐트 심장에다 넣고, 제일 많은 올드에이지 97세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과적 질환의 올드에이지한테 적합한 수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에 따른 적응증은 65세를 기준으로 이제 퓨전을 했냐, 어떤 패솔로지가 있느냐, 아너토미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모두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발전을 했는데, 특히나 이 퓨전을 하고 65세 이후에 롱퓨전과 내과적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 모든 에이지에 다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 안 되더라도 내시경으로 이제 퓨전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척추 내시경 수술에서의 적응증은 결국은 다다. 단데 이런 컨셉을 가지고 치료하면은 비교적 좋고 환자한테 이로운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칠판에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패솔로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 하나가 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60세 이후에 생기는 AS나 내과적 문제를 동반된 경우, 이 두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하나는 불리증이 있는데 과연 내시경으로 감안만 했을 때 저것이 효과가 있느냐, 이거 가장 의아하실 거고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 텐데요. 50세 여자 환자분이 왔었고, 오른쪽에 이제 방사통이 한 1년 됐습니다. 너무 블럭을 몇 번 했는데 이제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5번하고 1번 사이에 이제 분리증이 이제 CT상에도 확인이 되고요. 또 이 사이에 이제 프라미날 스테노시스, 추간공 협착증이 확인이 되는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술을 내시경으로 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라이시스에 있는 MRI에서 보이는 포라미날 스테노시스는 실제적인 메인 패솔로지는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이스믹 스포, 이 페리페디큘라 오스테오톰이라고 그러는데, 이 페디클을 중심으로 노란선 신경을 따라 나오는 이스믹 스포에 의해서 루트가 컴프레션 되는 그것이 메인 패솔로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로 보면은 라테랄 리세스 쪽에 이스믹 스포가 메인 패솔로지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거를 저희가 내시경 쪽 시술을 통해서 수술을 시행하시면 SAP 비크라는 데를 봐야 된다. 여기 보면 SA 비크가 있고요. 이 비크를 떼내면은 이 밑에 5 루트가 정확히 보이시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CT상에서 빨간 별표로 된 부분을 저희가 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신경이 지금 펄세이션을 하기 시작하는 소견이 보고 있고, SAP 비크를 포라멘 그리고 라테랄 리세스까지 해서 쭉 뛰는 소견을 내시경으로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쪽에 보면은 이제 SAP 비크를 다 잘라내서 루트가 편안하게 보이는 그림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시스가 있는 것도 불구하고 포라멘 쪽부터 해서 라테랄 리세스, 이스믹 스포까지 모두 내시경으로 제거하면은 퓨전 없이 이 패솔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이제 MRI를 찍어보면은 루트가 편해진 소견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CT상에서 보이고 있는 오스클이나 더블 루트 컴프레션 하는 걸 모두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시스가 있지만은 올드 컨셉장에서는 퓨전을 해야 되지만은 이걸 내시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퓨전을 하고 와서도 증상이 남은 환자를 보면은 라테랄 리세스에 있는 스포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내시경으로 제거하면은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 내시경 케이스는 이제 81세 되신 할머니이신데,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렇게 퓨전을 하신 상태죠. 나사가 박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수술 전에 MRI를 찍으니까 사지탈 컷에 보면은 1, 2번 사이에 굉장히 심한 협착증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코누스 메둘러리스 리전이 늘리는 거죠. 전혀 다른 증상을 호소하세요. 코다이피나 마비 오듯이 엄치가 빠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대학병원에 가셨는데 이게 이제 롱퓨전 하셔야 되니까 그냥 그대로 뭐 좀 약 드시면서 견뎌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엑시얼 컷을 봐도 완전히 다 눌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L1-2의 협착증이 해결된 소견을 보시고 올 수 있고요. 완전히 뚫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L12이기 때문에 이제 카이포시스가 변하는 지역이라 스트럭처럴 인테그리티를 없애면서 뼈를 많이 제거하면 앞으로도 확 넘어가실 수가 있는데 내시경으로 조금만 건드린 상태로 수술했기 때문에 코너스 메듈러스 디컴이 다 됐고 앞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를 유지하신 채로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 결국 양방향 내시경의 적응증이라고 하면은 모두 패솔로지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시스, 스폰들로리시스가 있을 때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또 유압 이후에 AACD가 온 경우 내과적 합병증만은 올드 에이지 모든 패솔로지를 커버할 수 있는 영역까지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 김나라 병원장 황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